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공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반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일국의 장관이 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에 대해서 감정적 결정을 하는 것 결코 옳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냥 시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화난다고 수조 원짜리 또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국책 사업을 아예 안 하겠다. 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저렇게 이제 정부와 야당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사안,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정확히 어떤 특혜길래 저렇게 나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양평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양평까지 가는 길이 국도밖에 없고 굉장히 막힙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생긴다고 하면은 그 거리가 1시간 반 내지 2시간에서 15분 내지 20분으로 줄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두물머리 쪽으로 해서 강 위쪽으로 이제 종점이 있으면서 이 중부 고속도로 연결되는 반면에 올해 5월 달에 와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것이 강 밑으로 해서 이제 강상면 쪽으로 이제 도로 노선이 변경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 변경된 노선 끝자락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선산이 있는 땅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최근에 지금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한 인터넷 매체에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 집안이 땅 투기를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그 투기한 땅의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노선을 변경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민주당에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당군 이래 최대의 어떻게 보면 이권 카르텔이고 고속도로 게이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세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공세를 강화하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아예 없애버리고 백지화하겠다. 그리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당신들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라고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지라라고 하면서 지금 감정적인 대응으로 하는데 일단 사실관계가 뭔지 상당 부분 어제보다는 많은 사실관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어떤 말씀이 맞는지 판단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투기 부분과 관련해서 선산에 있는 사람들 문중들이 꽤 많잖아요. 그럼 그 문중들은 다 투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땅 투기라는 것은 결국 개발 호재를 알고 거기에 땅을 산 케이스가 투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조상 대대로 나오는 선산에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땅 투기란 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들목 그러니까 인터체인지가 생기면은 그걸 해서 드나드는 게 있고 인력이 많이 들고 차량이 늘기 때문에 땅값이 늡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고속도로에 그냥 분기점만 되다 보니까 분진과 어떻게 보면 소음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 혜택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걸 가지고 지금 뭐 국정조사까지 한다라고 민주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정식적으로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자라고 해서 지금 고소고발전과 함께 이 정치적 쟁점으로 지금 부각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의혹의 쟁점은 종점이 바뀌게 된, 왜 바뀌게 됐는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말하기를 지금 바뀌게 된 게 아니라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바뀌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2021년도에 나왔고요. 그때 종점으로 다들 공식적으로 문건에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올 5월 들어서 갑자기 종점이 바뀐 거예요. 이 사안의 본질은 땅 투기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땅을 매입하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일가들이 소유한 땅 중심으로 종점지가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와 관련해서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설명을 하면 됩니다.
겁니다.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원점화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무책임하다. 더 나아가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비어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요, 그걸 통과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때 이후에 종점이 바뀌었다는 건데 물론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양평군에 어떤 대안 제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인구 분량이나 어떤 교통량 분석했을 때 다른 부지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양평군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다면 양평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수렴하는 절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중에 지난 20년 동안 그 이후에 종점이나 시작점이 변경된 사례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원점으로 하겠다 이런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대응이 최선이 아니라 왜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뀐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초기에는 이 두물머리, 양수리, 교통량이 상당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교통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고속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뀐 노선에 따르면 이 국도 6호의 그 집중화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요인으로 왜 이 종착지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11년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0.5점 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0.508인가 어쨌든 간신히 넘는 수치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이게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바뀐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비교하기 어렵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게 2021년도에 예비 타당성 보고서가 나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아주 조금 상회한다는 부분이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뀐 노선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도 분명하진 않습니다.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할 것인지. 왜냐하면 이런 고속도로를 한번 개설하기 위해서는요. 5개년 계획에 일단 태워야 됩니다. 태우는 데까지도 상당한 많은 용역 작업이 필요해요. 네. 교통량 분석 그리고 의견 수렴 그런 비용을 다 들여서 태운 다음에 그 수순을 밟는 건데 대단히 즉각적으로 이 부분이 2, 3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할 예정이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상의 절차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한 두 가지 정도 예.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장 변호사님 얘기하신 부분이 사실상 가짜 뉴스다라는 것이 지금 그 국토교통부의 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번 정권 들어와서 바뀐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변경된 안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그러니까 지난 그 지방선거가 있기 이전 그 당시에 민주당 소속 그 군수께서 이 부분을 그 양평 군민들의 의견을 다 모은 다음에 예.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정부 하에 국토교통부에 그 안을 제출했던 것이죠. 예. 예. 그리고 지난 그 1년 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건 아니면은 그 민주당 쪽이건 다 이런 식으로 안을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 의견들이 다 모이고 선거 결과 과정에서 민심이 확인된 안을 이제 이번 정부에서 들어오니까 이번 정부 하에서의 어떤 내부적인 이제 조사를 거쳤더니만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국민 그 지역의 어떤 그 교통 분산 효과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세 가지 안 중에 지금 현재 이제 그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것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가짜 뉴스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2010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례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한 8개 정도 고속도로가 신설되는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4개의 사례에서 시점 종점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서울 영기간 고속도로라든가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과 최종적으로 건설된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안은 상당히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 사안만 딱 떼놓고 이것밖에 없다 얘기하는 것 사실 자체가 팩트와는 상당 부분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지난 2021년에 민주당 정권 당시에 이 변경안이 이미 나왔었고 그게 이제 국토부에 보고가 됐었고
그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이것을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선거 결과가 지금 변경된 노선이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예비 타당 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두물머리 쪽으로 가는 안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물머리 쪽이건 아니면 지금 양평 시내 쪽이건 차가 어디든 다 많이 막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하고 이 양평 간의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어서 끝자락이 어디냐 하면은 중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예. 사실상 강 북쪽보다는 강 남쪽으로 이제 가서 할 경우에 어떤 차량 분산 효과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교통 분담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왜 이쪽 지역에서 밑으로 있는 안을 했냐 하면은 만약에 위로 할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학교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철새 도래지 같은 것을 3.5km 이상 지나기 때문에 그 반면에 지금 강 밑으로 가는 지금 변경된 안 같은 경우에는 강하면 인근에 인터체인지로 해서 교통이 분산되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안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건 아니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건 다 의견들이 기존 안보다는 지금 변경된 안이 맞다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 안보다 변경된 안이 경제성이라든가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 중이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지난 7월 5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 이런 부분도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좀 캔슬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캔슬을 하면은 그럼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자체가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어떤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사실상 민주당의 가짜 뉴스에 따르는 책임을 지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가격이 오르는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앞서서도 고이동 기자가 전해드렸는데 나들목과 분기점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분기점은 오히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땅 상승 효과, 그러니까 땅 가격의 상승 효과는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전직 민주당 소속의 양평 군수 이 의견 수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뭔가 이 종착지를 바꾸는 게 현안도 아니었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 아니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땅 축구장 3개 분량의 땅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 땅 지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인터체인지든 그리고 분기점 형태의 인터체인지든 그 정션이라고 그러죠. 나들목과 분기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도로가 들어서면 주변 지가가 상승하는 거는 통상적인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분기점과 나들목이 좀 차별점이 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느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송파 쪽에 거주를 하고 있죠. 가족분들이. 송파와 이 마지막 뚫리는 바뀐 종점 사이에 이 거리가 20분으로 상당히 단축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종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도를 타고 지방 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진입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또 많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이익, 이런 부분에 사실관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특혜 의혹이 있지는 않은지 저는 국민들이 그리고 야당이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IC가 아니고 JC 쪽에 들어서서 땅이 오른 사안을 한번 가지고 오시면은 그와 같은 주장이 어떤 입증이 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JC가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땅값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장 변호사님이 우리 집 주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좋지만 인터체인지가 있으면 좋지만 굉장히 시끄럽단 말이에요. 먼지도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에 어떤 특혜를 주기 위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또 다른 안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오히려 혜택이 되는 것이지 이번 같은 경우에 왜 지금 문제가 되고 하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땅 투기를 했다고 분명히 이해찬 대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땅 투기를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 들어서 이 정보를 내부적으로 알고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조상 대대로 있는 땅에 대해서 땅 투기를 했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